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란 뇌과학 책입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인도에서 태어난 학자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및 신경과학 교수이자 뇌인지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원제가 뇌안의 유령입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란 제목은 한국판 번역본의 제목인 거죠. 왜 책의 원제가 뇌안의 유령인지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책 내용을 듣다 보면 금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자는 본래 환상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자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환상지란 환상이란 한자어에 지, 두 개의 팔과 두 개의 다리, 즉 사지를 뜻하는 한자를 붙인 말로써 영어로는 phantom limb이라고 하는데요. 사지 중 일부가 절단되거나 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팔이나 다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팔다리가 있던 자리에 촉감이나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헛팔다리 통증이라고도 합니다. 놀랍게도 팔다리를 잘라낸 사람들 중 최소 과반이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저자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학자였던 거죠.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없어져 버린 신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인간의 뇌 속에서는 마치 특정 신체가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인지하냐는 거죠. 저자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회로는 애당초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팔다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를 사용하라는 신호를 보내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자는 굉장히 신기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소녀의 예시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꿈치 아래가 없던 그 소녀는 뭔가 숫자를 셈할 때마다 있지도 않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뇌가 인지하기에는 그 소녀의 사지가 멀쩡한 것처럼 말이죠. 또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어떤 여자는 마치 자신의 팔이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자주 느낀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자가 보기에 우리 뇌에는 이미 육체의 이미지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들인 셈이죠. 이 책은 이와 같이 별 희한한 사례들을 소개해주면서 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는 뇌과학 서적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앓고 있는 각종 병, 증상, 신드롬, 징후 등을 토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대체 뇌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를 탐구하는 거죠. 이 책에는 12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요. 각 챕터마다 굉장히 흥미로운 증세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상사지 현상 말고 특이한 증세들을 몇 개 더 소개해 드리자면요. 8번째 챕터에 나오는 얘기로서 코타르 증후군이란 게 있답니다.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부패하는 중이다. 내 몸속에 피나 중요한 장기는 이미 없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자꾸만 생명체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증상입니다. 저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서 우리 뇌 안의 감각을 관장하는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특이한 정신병 또한 같은 챕터에서 나오는 증후군인데요. 카프그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이나 부인,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겉모습만 바꿔치기 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나랑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날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믿는 일종의 망상이죠. 저자는 이러한 망상의 이유로서 타인의 안면 인식을 관장하는 뇌 영역과 편도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신기하면서 유의미한 문제제기를 하는 챕터들이 많습니다. 챕터 제목만 한번 좀 쭉 읽어보면요. 일단 제4장 두뇌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제5장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두뇌의 모험, 제6장 두뇌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가, 제7장 왜 두뇌는 변명에 익숙해졌을까, 제9장 두뇌는 왜 신을 보았다고 믿는가, 제10장 인간은 짐승인가 천사인가, 제11장 사라진 쌍둥이를 찾아라, 제12장 자아는 두뇌의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뇌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철학적 측면에서도 꽤 의미심장한 인사이트, 즉 통찰을 주는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을 쭉 끝까지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뇌는 여러 부위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 부위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감지하고 동시에 균형감 있는 자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좌반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식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언어나 문자와 같은 지식 기반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죠. 반대로 우반구는 감정이라든가 다소 추상적이고 전반적인 인식 행위를 담당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사물, 세상을 볼 때 이걸 일련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도 우반구의 역할입니다. 한편 전두엽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부위로서 인간 진화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뇌 영역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식, 정보를 토대로 지혜를 만들어낼 줄도 알고 또 앞으로의 일과 먼 미래까지 계획할 수 있는 건 다 이 전두엽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인간의 뇌가 일종의 심포니, 하모니 같은 소통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이상 증세가 발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뇌가 망가진 사람은 자신의 왼쪽에 위치한 건 뭐든지 그게 뭐 존재든 사물이든 사건, 현상이든 간에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왼쪽 신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요. 왼쪽 이빨을 닦지 않는다든가 샤워를 왼쪽은 안 하고 오른쪽만 한다든가 화장도 오른쪽으로만 한다든가 또 다른 예로서 편도와 측두엽에 발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수많은 일들에 속칭 의미부여를 하는 병을 앓게 된대요. 그래서 심할 경우 모든 걸 다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른바 영적인 인간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편도와 측두엽의 기능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 마치 기계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군데군데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뇌를 의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한 부분들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던 이유는 저자가 본래 철학 박사였던 것에 걸맞게 단순히 우리 뇌를 형이하학적으로만 설명하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건지,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면 좋을지 저자 나름대로 메타 컨셉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이었어요. 말하자면 저자 나름대로 형이상학적인 의미화, 개념화가 되어 있는 책이란 거죠. 예전에도 한번 제 채널 속 독서법 코너에서 강의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좋은 책이란 이렇게 메타 컨셉이 확실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타 컨셉이 없는 책은 그냥 사전 같은 거죠. 지식과 정보를 한없이 나열한 사전. 이 책은 그와 같은 그저 그런 잡서를 분명히 뛰어넘은 초월한 책이고요. 그럼 이 책의 저자 라마찬드란 박사가 생각하는 인간 뇌작용의 의의는 뭐냐? 이 책이 인간의 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메타 컨셉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는 바로 자아 존재감을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환상체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동시에 내가 하나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활동, 그리고 사물과 현상, 세계를 자신과 어느 정도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에게 이런저런 의미들로 개념화하는 활동, 그렇게 나 자신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일관된 차원으로 계속해서 형성해가는 작업, 그게 바로 우리 뇌가 하는 본질적인 역할이 아닐까 하고 저자는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책의 논지는 근대 철학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과 거의 흡사해요. 다만 이 책은 칸트가 말한 논지를 보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풀이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란 책을 간략히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만으로도 이 책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책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보시든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 직접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고요. 또 실제로 읽으면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걸 듣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도 훨씬 실감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